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이 2023년 5월 28일 오후 1시 8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7,270달러입니다. 그래도 좀 한 고비는 좀 넘긴 느낌이죠. 일단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왔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될 확률이 높았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왔다라는 부분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래도 이제 주말 무빙이다 보니까 다음 주 주초에 갭 하락도 염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일단은 어찌됐건 차트가 이제 여기 위로만 조금 올라서면, 약 27,400달러거든요. 여기 위로만 올라서면 월봉 마감을 충분히 20개월 EMA 위에서, 즉 27,800달러 위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27,800달러 위에서. 딱 봐도 여기가 조금 강한 저항 자리인데 여기가 27,800달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20개월 EMA 위에서, 즉 27,800달러 위에서만 차트가 마감을 해줘도 역시 5월도 대성공으로 마감을 한다라는 견지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앞으로 저는 2년간은 장기적으로는 롱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되고, 대신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비트이더나 아니면 알트코인 매수를 하기 위해서 중기 또는 단기 관점에서 불타기할 구간 혹은 물타기할 구간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었죠. 그 관점에서 토탈 차트상에서 충분히 매수의 근거로 잡을 수 있는 라인들이 있었고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자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리였죠. 이 자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리고, 여기 결국 이제 쌍바닥으로 한 번 더 터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200일선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줌으로써 이제 토탈 차트상에서 200일선, 일봉상 200일선, 그 다음에 얘를 주봉으로 봤을 때는 21선은 되게 중요한 이평선이구나라는 게 조금 한번 확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가 어쨌든 1월부터 추세 반전이 나온 뒤로 주봉상 21선은 이제 끔찍할 만큼 지켜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무려 5월 동안은 3번을 테스트를 했고요. 결국 모든 테스트에 다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토탈 차트 기준으로는 주봉상의 200주 이평선과 그다음에 20주 이평선이 되게 장기적으로 조금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일봉상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승의 한계치도 조금 명확해 보인다라고도 조금 느껴지죠. 결국 이 채널 상단까지가 어쩌면 상승의 한계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채널 상단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그 위에 있는 가속 채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여기까지 전고점 레벨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약간 뒤집어진 W 패턴이니까 당연히 목표값은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 올라가는 기울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W 패턴이 반드시 그냥 이렇게만 나온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여기까지 충분히 추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더 도미넌스가 솔직히 말하면 현재 가장 불안한 부분이죠. 테더 도미넌스가. 얘기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 테더 도미넌스의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좀 섣부르게 좀 시드를 많이 투입하는 건 좀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직 이 추세가 안 꺾였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이 상승 추세가 꺾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다시 차트가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이 삼각수렴, 이 큰 삼각수렴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가 나와야겠죠. 쉽게 말하면 이게 되게 큰 이제 삼각수렴이잖아요. 이런 형태의 수렴인데,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수렴은 뭐 제 경험칙상 봤을 때는 그냥 여기라고 할게요. 제 경험칙상 봤을 때는 하방으로 돌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형태의 수렴은 하방 돌파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쨌든 이게 상방 돌파되고 아직 하방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현금 포지션은 어느 정도 유지한 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가셔야지, 아직 풀매수로 대응하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구간이면은 틀림없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적극적으로 뭐 중단기 매매를 해야 될 상황은 반드시 이 테더 도미넌스 추세가 꺾여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정말, 저도 이제 주식을 10월 초에 진입을 했거든요. 10월 초에 진입을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주식이 정말 장이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전히 괜찮은데, 지금 슬슬 이제 중기적 혹은 거의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등장의 꼭대기까지 어느 정도 와 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가 저는 조금 이제 의구심이 남는데, 결국 미국에서 미끄러지면 코스피도 미끄러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과연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이 비트코인이 버텨낼 것인가, 버텨내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항상 걸린다 이거죠. 뭐 사람마다 지금 다 뭐 주장하는 바도 다 다르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나스닥을 추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금차트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과연 저는 이제 나스닥의 상승의 꼭대기가 어느 정도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기껏해 이제 여기 추세는 저는 뚫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추세를. 이 추세가 되게 강한 저항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주식도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는 정리를 조금 시작할 생각인데 솔직히 이제 전고점을 뚫어내긴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618 레벨이 저는 상당히 강한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채널의 상단하고도 겹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되돌림으로 보더라도 좀 618은 돌파하고 거의 786까지가 거의 맥시멈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은 안 돼가지고 아직 상승의 여지는 조금 있긴 한데 그다음 미국의 뭐 부채한도 협상이나 뭐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뭐 올 초부터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고. 뭐 여러 가지가 조금 겹쳐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어느 정도 반등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반등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꼭대기까지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건데 그 조정이 왔을 때 즉 나스닥, S&P가 조정이 왔을 때 과연 비트코인이 가격을 버텨낼지 아니면 같이 꼬꾸라질지가 조금 이제 한 가지 조금 불안한 부분이다 이거죠. 이거 두 가지가 좀 불안한 부분입니다. 이 테더 도미넌스 부분하고 이 주식 나스닥이 지금 어느 정도 꼭대기까지 온 상황에서 과연 나스닥에서 큰 조정이 왔을 때 주식 시장에서 큰 조정이 왔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건가 이 시장이 좀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온체인 데이터 잠깐 조금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전히 유동성이 크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차트가 머물 때, 이 바닥 구간에서 차트가 머물 때 대략 25,000에서 26,000달러 레벨에서 제법 큰 출금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지금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게 가짜 반등은 또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이 세 번의 대량의 비트코인 출금이죠. 이 세 번의 대량의 비트코인 출금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거래가 25,000에서 26,000달러 레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매수 평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법 큰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거래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마 온체인 중에 그 파이어 차트 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뭐 갈색 고래가 어쩌고 저쩌고 뭐 보라색 고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온체인 지표 보시는 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별로 그렇게 매매에 도움이 되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건 고래의 움직임과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좀 대형 주문이 시장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낸 지표거든요. 그리고 그게 후행성 지표입니다. 후행성 지표. 저는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그건 뭐 호가창, 매도벽, 매수벽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고 차라리 보실 거면 그 롱 물량과 숏 물량 그 알려주는 지표가 있죠. 무슨 피셔였던 것 같은 차라리 그거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갈색 고래가 어쩌고 저쩌고 그 고래 지표가 아닌데 왜 그걸 고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또 이제 그게 그런 줄 알고 이게 고래 움직임과 관련된 온체인 지표인 줄 알고 또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쓰시는 분들도 그건 고래와 관련된 지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장가 매수세가 큰 주문이 들어갔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얼마나 큰 주문, 큰 매수 주문과 큰 매도 주문이 들어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근데 그걸 고래 움직임 지표로서 설명을 한다라는 게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25,000에서 26,000달러 레벨에서 좀 대규모의 거래소 출금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부정적인 부분은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 지금 가장 조금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상 외부에서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은 채 거의 지금 시장 내부에 남아있는 유동성만으로도 시장이 지금
굴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조금 그 유동성이 들어왔던 시기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5,000에서 26,000달러 레벨에서 차트가 떨어졌을 때 유동성이 그나마 조금 들어왔고요. 근데 그 이전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유동성은 상당히 조금 메마른 상황입니다. 유동성은 상당히 조금 메마른, 뭐 이때 조금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거의 없다시피 했죠. 이때 좀 큰 게 하나 들어가고, 이때 아마 1억 불 넘게 한번 들어갔을 거예요. 1억 불 넘게. 1억 불 넘는 물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 번에. 근데 보시게 되면 1억 불 아래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기대를 품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물론 아예 그냥 금지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뭐 당장 이게 크게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뭐 여력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어쨌든 나쁠 건 없죠. 아예 그냥 싹 다 금지시키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 중국 거래소가 과연 어떤 형태로 작동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선물 거래를 허용할 건지, 거래 페어는 어떠한 거래 페어로서 나올 건지, 뭐 업비트처럼 홍콩 달러 혹은 암호화폐 뭐 이런 형태가 될지, 아니면 중국의 CBDC를 조금 시험해보는 형태가 될지, 아마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금 뭐 만약 중국 시장, 아시아 시장 위주로 만약 이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라고 하면, 뭐 지금껏 제가 쓰고 있는 뭐 테더 도미넌스를 활용한 장기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건 어찌 보면 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어쨌든 중국 쪽은 좀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일단 비트이더 중심으로만 거래소가 설립이 되고 선물 거래는 금지하는 형태로서 라이센스가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마치 우리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내줄 때 선물 거래소는 라이센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래 페어는 지금 사실상 원화하고 BTC 페어만 허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 페어는 사실상 뭐 유명무실한 상황이니까 과연 홍콩 쪽에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일단 거래 페어를 지원하게 되면 비트이더는 무조건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갈 거라는 거죠. 비트이더는. 물론 이제 비트이더 제외하고 나머지 뭐 코인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야 이건 지원될 것이다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던데, 뭐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확실한 건 비트이더로 일단 유동성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월봉상 좀 20개월 EMA 위에서 27,800달러 위에서 차트를 마감할 수 있느냐, 좀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만약 27,800달러 아래에서 차트를 마감한다 월봉이,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조금 비중을 많이 줄여갈 생각이에요. 현금 포지션을 최대한 좀 늘리겠다라는 거죠. 일단 뭐 토탈 차트에서 제가 매수했던 자리가 여기 두 개 자리였거든요. 일봉에서 다 정리를 해야겠죠. 거의 사실상 200주 EMA 아래에서 매수한 물량 빼고는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들은 뭐 정리를 다 해야겠죠. 만약에 비트코인 차트가 200주 EMA, 200주가 아니고 20개월 EMA 아래에서, 즉 27,800달러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면요.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뭐 홍콩발 호재 믿고 풀매수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테더 도미넌스가 확실히 꺾여야 되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20개월 EMA를 밑에 지지로 삼으면서 반등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일 연휴인데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좀 6월에는 장이 좀 지금보다도 훨씬 조금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일봉 차트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평선들이 다 뭐 뭉쳐져 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확인이 되시죠. 토탈 차트에서. 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력들이 토탈 차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토탈 차트도 거의 낭떠러지에 겨우겨우 매달려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한 발짝 살아 올라간 느낌인데, 여기를 뚫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뚫어줘야지 그나마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